36번 파나시라는 표현은요. 계속 뭐뭐 한 채, 뭐뭐인 채라는 표현입니다. 이 파나시 앞에는요. 동작이 들어가는데 동작의 마스형 파나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계속 놔두면 안 되는데 그 행동이 계속되고 있을 때 파나시라는 식으로 쓰고 좀 부정적인 뉘앙스일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다 썼으면 전기불을 빨리 꺼놔야 되는데 끄지 않아서 스케파나시로 해두었다 라는 식으로 계속 켜둔 채로 남아있다 라는 식으로 할 때 스케파나시, 파나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표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뭐인 채로 마마라는 표현하고 유사한 표현인데 스케파나시의 요 스케는 스케루라는 동사의 마스형이죠. 앞에 마스형이 들어가는데 마마는 동사의 과거형인 타가 들어갑니다. 요 차이점 주목해 주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사의 마스형 들어갑니다. 예문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에어컨을 켠 채로 자면 감기에 걸립니다. 에어컨을 스케파나시で寝たら風邪をひきます. 감기에 걸리다라고 하지만 가제 오 히쿠라고 씁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에어컨을 켜두고 잤으면 안 됐는데 켜고 잤기 때문에 감기에 걸린 거니까 부정적인 내용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장난감으로 놀았으면 꺼내둔 채로 두지 말고 정리를 좀 해라 라는 문장입니다. 오모차데 아손다라 나시빠나시니 시나이데 가타스케나사이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납을 정리를 잘 해뒀어야 되는데 그냥 다 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시빠나시 라는 표현을 쓴 거고 정리를 안 했으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다다미 위에 1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었더니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리가 저린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계속 다다미 위에 앉아 있는 거니까 무릎 꿇고 정자세로 앉아 있어서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서게 된 겁니다. 다다미노 우에니 1시간 座りっぱなしでいたら立てなくなった라는 표현입니다. 座りっぱなし니까 자세를 바꾸지 않고 쭉 앉아 있어서 다리가 저려서 아팠다 라는 표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뉘앙스와 호응이 좋다 라는 점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 포이라는 표현은요. 뭐뭐 같은 느낌이 든다, 자주 뭐뭐 한다, 내지는 뭐뭐 개통해 라는 표현인데요. 요 앞에 나오는 것에 경향이 짙다, 뭐뭐와 같은 경향이 있다 라는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오는 것에 성향이 진해서 그런 기색이 강해서 좀 난감하다, 좋지 않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동사라면 동사의 마스형 앞부분 써주시면 되고요. 이형용사는 이형용사의 어간 내지는 명사는 명사 그대로 붙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첫 번째, 고노로 와스레뽀꾸 나떼 고마리마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그러니까 예전엔 안 그랬어요. 괜찮았는데 와스레루가 까먹다, 잊어버리다 라는 표현인데 그 망각의 성질이 되게 잦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와스레뽀이 라고 하면 한국말로 뭔가 좀 건망증이 있다 라고 할 때 건망증은 명사인데 와스레뽀이 이렇게 쓰면 이로 끝나죠. 이형용사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스레포쿠 자주 잊어버리게 되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꾸 뭔가 깜빡깜빡해서 곤란합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치치와 토시오 토tte 단단 오코리뽀꾸 났다ようです. 오코루, 화를 내다라는 동사인데 화의 기색이 많아진 거죠. 자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더 화를 잘 내시는 것 같아요. 화의 빈도가 커졌습니다. 다음 볼게요. このカバンはデパートで買ったのに安っぽく見える. 이 가방은 백화점에서 샀는데도 곤란하죠. 야스뽀쿠, 싸구려처럼, 너무 저렴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기색이 강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이 표현도 좋지 않은 예시이죠. 난다까 아사카라 네츠뽀쿠테 가제오 히이타 노 카모 시레나이 입니다. 왠지 아침부터
열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감기다, 뭐 아니면은 뭔가 몸살이 있다라는 식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열의 기운, 기색이 좀 강해서 어쩌면 이건 감기를 걸린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기운이 강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표현 태화입니다. 뭐뭐 하고는, 뭐뭐 하고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태가 쓰였기 때문에 동사의 태형이 앞에 오는데 어떨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냐 하면 일정 기간을 두고 어떤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예문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야시지는 아침부터 전화를 하고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뭔가 실수를 한 걸까? 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전화를 여러 번 이렇게 하더니 반복하더니 머리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실수를 한 걸까?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하야시さん, 朝から電話しては頭を下げているけど何かミスをしたのかな? 라는 추측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전화를 걸려다가 그만두는 그에게는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아. 電話をかけようとしてはやめる彼には何か事情がありそうだ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걸려고 하다가 놓고 걸려고 하다가 놓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뭔가 좀 숨겨진 사정이 있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다음입니다. 엄마는 친구에게 푸념을 하고서는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다.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빈번하게 친구분한테 전화를 해서 막 이렇게 뭔가 푸념을 하고 그걸로 이제 스트레스를 발산하시는 분이신 거죠. 원래 그런 경향이 있으신 거예요. 오가상와 도모다치니 무치오 코보스라고 합니다. 코보스는 원래 흘리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푸념, 잔소리 이런 것들을 불평을 늘어놓다라는 표현으로 구치오 코보스라고 썼고요. 친구에게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시고는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스토레스오 가이쇼시테이루라는 표현입니다. 가이쇼라는 표현 해소인데요. 스트레스를 풀다라고 할 때 스토레스오 가이쇼스루라고 해서 요 동사 쌍까지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입니다. 아버지는 아까부터 TV 채널을 바꾸고는 뉴스를 비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채널을 왔다 갔다 계속 돌려보시면서 비교하시는 거죠. 치치와 사키카라 테레비노 채널을 変えては 뉴스를 比べている라고 해서 이렇게 기간을 두고 여러 번 반복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7번 표현입니다. 테모, 사시츠카에나이 라는 표현입니다. 사시츠카에로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표현입니다. 사시츠카에로는 지장이 있다, 지장이 생기다, 방해가 되다 라는 표현인데 어떤 행동, 동작을 해도 지장이 없는 거니까 뭐뭐 해도 괜찮다, 상관없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니나니 테모, 다이조부 이런 표현 혹은 나니나니 테모, 가마와나이 이런 표현이랑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앞이 아까 테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동사의 태형 혹은 형용사들의 연결형 그리고 명사도 마찬가지로 연결형인 대를 넣어서 접속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여기에 있는 작품은 사진으로 찍어도 괜찮습니다. 사진 찍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허락의 표현입니다. ここにある作品は写真に撮っても差し支えありません. 찍어도 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스피치는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時間は十分にありますからスピーチは長くても差し支えありません.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의 의견을 듣고 싶기 때문에 대답은 주관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個人の意見を聞きたいので答えは主観的でも差し支えありません입니다. 이렇게 끝이 테키가 붙어있는 표현은요. 테키다, 요 나형용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테키나 이렇게 뒤에 명사 올 때 활용을 해줄 수 있는데 答えは主観的でも差し支えありません. 대답은 주관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마지막입니다. 도장이 없으면 사인이라도 괜찮습니다. 한코가 나케레바 사인데모 사시츠카에 아리마생. 그래서 사인으로도 괜찮다라는 허가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토 있다라는 표현은요. 뭐뭐라는, 뭐뭐라고 하는, 뭐뭐와 같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요. 요 앞뒤로 전부 명사가 나오는데 이를테면 연필, 자, 지우개와 같은 문구류처럼 세세한 그 하위 항목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해주고 뒤에 있는 명사로 요 하위 항목을 상위 항목으로 묶어줄 때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하지만 앞부분이 명사가 오는데 뒤도 명사다. 근데 이 뒤에 오는 명사는 앞에 오는 명사를 포함하는 조금 더 큰 덩어리의 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예문 한번 볼게요. 사케야 에비といった魚介類は大部分輸入している라는 표현입니다. 연어, 새우와 같은 어패류니까요. 요거 두 개는 요렇게 포함이 되는 관계. 맞죠? 그래서 연어와 새우와 같은 어패류는 대체적으로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引っ越しを決めるときは駅までの時間、買い物の便利さといった条件が重要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것이 이 가이모노노 벤리사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사를 결정할 때는 역까지의 시간 그리고 쇼핑하는 데의 편리함, 쇼핑의 편리함 등과 같은 조건이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조건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런 조건들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会社で座って仕事をしていると時々ストレッチといった軽い運動が必要です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앉아서 일을 하면 때때로 스트레치, 여기는 예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이니까 이것도 하위 항목으로 포함되죠. 그러한 가벼운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문장이고요. 다음입니다. 스마호야 파소콘 또いった通信機器が犯罪につながることがある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와 같은 통신기기니까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포함되죠. 이러한 통신기기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열거한 항목들을 하나로 이렇게 쭉 묶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